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사법부 독립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재판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했죠. 사법부는 독립시키면 안 된다. 뭐가 독립돼야 된다? 재판이 독립돼. 재판이라는 개념이 독립되는 거죠. 재판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재판을 기능이 국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항상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의 당사자들이 화해하도록 만든 거거든.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여기서 조직과 조직은 기업 간에도 그렇고 또 기업과 정부 간에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또 이 개인과 국가라는 조직 사이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것을 화해시켜 주는 것이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것은 국가 전체의 공동체가 화해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해요 지금 우리 판사들이, 법원 종사자들이.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해석해서 규범통제기관으로서의 해석, 그것을 통해서 온 국민이 화해하는 겁니다. 그 문형배 그 재판장이 아주 잘 이끌어서 그 8대 0으로 윤석열을 파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면의 결과 온 국민이 화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 내란을 일으킨 건 잘못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온 국민이 저렇게 하면 파면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법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법원이. 그래서 판사는 정치 권력이나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화해하도록. 화해시키려면 공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투명하고 무슨 내심에 무슨 다른 야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란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냐면 다 같은 인간으로서 화해하기 위해서. 이 화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하지만 사법행정은 국민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 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와 같은 이 괴물 조직이 무슨 독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도 이탄희 의원도 와서 주장하는 걸 내가 이렇게 쫙 보니까 법원 행정처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거기다 시민들 뭐 그 법원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법원 행정 그 위원회를 뭐 구성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를 없애면 돼요. 없애면 돼. 재판은 독립돼야 되지만 사법부는 독립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직이 독립되다니. 조직이 독립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조희대 같은 놈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산권 분립 정신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독립돼 있다고 칩시다. 국회가 독립돼 있어. 그리고 행정부가 독립돼 있어.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어.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조직은 어떤 경우에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원리를 준수해야 돼요. 견제와 균형.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일 뿐이고 대법원장과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의 절차를 거쳐 대법원이라는 조직이 구성되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를 얻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청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의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무가 있거든. 재판할 권리가 있다면, 재판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고 그럴 때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 대법관이라는 놈들이, 법률가라는 놈들이 이 법원의 구성 기본 원리조차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오냐오냐 해준 거지. 온 국민이. 오냐오냐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내는 거야. 아이고, 이 미친놈들이지, 이거.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이거. 그래서 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특검을 준비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설명 책임을 회피하는 것. 설명 책임은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어카운터빌리티는 성과 책임이기도 하고 설명 책임. 성과를 이렇게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통제 밖에다가 성체를 쌓는 것 같아요. 자기네끼리 성체를 쌓아놓고 거기서 쑥덕공론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놈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응?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지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우 위험천만한 태도예요. 잘 아셨죠? 이거 온 국민이 이걸 알아야 돼요. 법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부는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통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놈들은 반쯤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서 감히 이런 개수작들을 하는지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다시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인사청문회가 불만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내 생각이 있어요. 인사청문회는 사생활을 묻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 성적을 묻는 거예요. 과거 어떤 성과를 냈느냐. 조희대는 과거 재판 결과를 쭉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진구 기자가 있는 뉴탐사의 그 박기택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얘기는 아는 모양인데 그 뉴탐사에서 조희대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잘 그 탐사 보도로 보여준 게 있어요. 이거 따라가서 박기택 이래가지고 치면은 잘 나옵니다. 조희대 박기택 이렇게 치면은 잘 나옵니다. 옛날 그 과거에 그거를 그렇게 좋은 그 탐사 보도를 해준 자료를 민주당에서 들여다 보지도 않았어요, 이놈들이. 그래서 진성준이가 막 그냥 빨아준 거지, 조희대를. 그렇게 민주당이 바보 같은 놈들이야. 내가 이거 고팍스 피해자 이거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그 조사해서 강의한 게 그 정무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무위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메일도 모르고 아유 거기까지 뭐 내가 하랴 그래서 안 했는데 내가 직접 그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걸 또 어디 또 찾으려면 또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제받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조희대 같은 놈은 대법원 아니라 판사를 하면 안 되는 놈이에요. 과거에 다 자료를 조사해서 매겨줘도 그거를 안 보고 있으니까 조희대 같은 놈을 그냥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냥 동의해 준 거라고. 대법관은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해 줬다는 말은 그냥 과거도 조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처럼 윤석열 과거 조사하지 않고 그냥 봐줬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판사들이 마치 지고지순의 성역에 존재하려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일 뿐 우리 대한국민은 이런 법원과 이런 판사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이게 온 군대가, 온 나라가 어디 하나 썩지 않은 데가 없어요. 법원이 이렇게까지 썩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보면 볼수록 한심해요, 나라가. 이렇게 썩은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사청문회 안 오겠다는 거야. 여기는 인사청문회라고 썼지만 인사청문회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잘라야 되니까. 탄핵하고 파면하고.